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 공부방에 도난사고가 났어요 입니다. 며칠 전에 지인하고 통화하게 됐어요. 그분도 저 가까운 곳에서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사업 확장을 위해서 교습소로 나가려고 준비 중이세요. 그분이 며칠 전에 이어폰, 요즘 새로 나온 무선 이어폰을 사용을 하시고 책상에 이렇게 두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공부방에는 살림집이다 보니 수업하러 오는 아이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수업을 하면서 자리를 비운 적은 없지만 딱 한 번 화장실을 갔다 왔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밤이 되었는데 학부형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학부형님은 엄마가 키우지 않고 할머니가 그 아이를 케어했던 모양이에요. 엄마하고 아빠는 이혼을 하시고 할머니가 케어를 하는데 할머니가 전화를 와서 지금 당장 선생님 집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 밤도 늦었으니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할머니께서 안 된다고, 교육상 반드시 지금 가서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늦은 시간이지만 만나주세요. 할머니가 부탁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밤에 승낙을 하고 할머님을 만났대요. 그랬더니 할머니하고 그 초등학교 3, 4학년이 된 아이랑 같이 왔더래요. 그러면서 물건을 이렇게 내밀면서 우리 아이가 선생님 공부방에서 이 물건을 훔쳐왔어요.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빨리 무릎 꿇고 사과해! 빨리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하면서 할머니가 아주 단호하게 그 남자아이를 선생님한테 무릎 꿇고 빌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그냥 할머니를 보내고 나서 그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당돌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황당한 이런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음에 그 아이가 오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잘공아, 너희 공부방은 너 공부방 하면서 이런 일 없었어? 나는 공부방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다음에 그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나이는 그 선생님보다 어리지만 그래도 공부방 운영이 그 선생님보다는 많기 때문에 또 조언을 해드렸죠. 언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일단 그 아이가 오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얘기를 하면 좀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기엔 그 아이가 또 그거에 대해서 자각을 안 할 수 있으니 언니하고 그 아이만 아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복선을 깔고 얘기는 해줘야 되고 주의는 줘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말해야 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언니라면 나는 그 다음날 그 아이가 오면 그 아이를 몰래 불러다가 옆에다 앉혀놓고 얘기를 하겠어. 다른 아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얘기는 못하지만 그 아이한테 잘공아, 너 어젯밤에 할머니랑 왜 왔는지 알지? 내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어리고 호기심이 많고 내가 그걸 가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싶다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네가 생각해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구별해야 돼. 그런데 어제는 처음이 있었던 일이니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 제약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겠지만 이런 일은 오늘만 있었으면 좋겠어. 다음엔 이런 일이 있을 땐 그때도 선생님은 단호하게 얘기할 거야. 단호하게 선생님은 처신을 할 거니 다음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 아이가 오면 얘기를 해.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심각한 그 분위기는 파악하겠지. 그 대신 다른 아이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를 테니 그 아이 면도 세우고 그리고 선생님 입장도 말할 수 있으니 그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공부방 하시는 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공아, 그럼 너는 공부방 하면서 그런 적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도 그런 일이 다반사 많이 있었죠.
그때는 공부방을 할 때 거실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방에서 수업을 했거든요. 방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습을 하게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왔다 갔다 자습을 하면서 몰래 냉장고 문을 열어서 음식을 꺼내 먹고 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어떻게 뭔가 물을 먹다가 아니면 뭔가를 꺼내다가 접시를 떨어뜨려 가지고 접시를 깼는데, 그거를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잘못해서 접시를 깼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는 없었어요. 몰래 그거를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쓰레기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무슨 컵도, 깨진 컵도 나오고, 그리고 이것저것 음식물도 나오고, 급기야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으면 식탁이며 화장실이며 막 식탁에 연필로 이렇게 파가지고, 막 식탁을 연필로 파가지고 막 낙서하는 친구도 있고 욕을 막 해놓은 친구도 있어요.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서 그 아이를 뭐라 할 수는 없었지만, 참 공부방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은 다반사 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단호하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음엔 절대 그런 행동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끔 주의는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그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남의 거를 탐한 그 아이도 잘못이 있지만, 저는 선생님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호기심을 많이 있는, 특히 남자애들은 호기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슬쩍슬쩍 훔쳐 가져가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좀 물건들은, 소중한 물건이나 돈이 되는 물건이나 아이들의 그런 관심사를 끌 수 있는 물건은 아이들이 보지 않는 선에서 아이들이 없는 곳에다 넣어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방을 할 때는 저도 아마 성격이 털털해 가지고 뭘 잊어버린지는 모른 것 같아요. 분명히 잊어버리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없어진 것도 있었을 거나, 제가 워낙 둔한 사람이라 뭐가 없어진지 몰랐던 거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안 거고,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뭐가 없다라는 걸 안 거죠. 그 외에 뭐가 없어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부방을 운영을 하실 땐 그런 일 다반사 있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슬쩍슬쩍 많이 있습니다. 호기심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둘이 모이면 용감해진다고, 서로 친구들 둘이 모이면 용감해지다 보니 용감한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럴 땐 단호하게 얘기하시고, 그 중요한 물건이나 소중한 물건들은 아이들 보지 않는 선에서 치워두시고,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아이를 신중하게 잘 지켜보고 지도해야 하는 것 또한 공부반 선생님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공부만 가르치는 것, 공부만 잘 가르치는 게 공부방의 일은 아니라고 봐요. 엄마들은 초등학교 때 아이들을 공부방에 맡겼을 때는 공부를 잘 가르쳐 주세요 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아이의 인성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키워줄 목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방을 운영을 하실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실 때 이런 도난사고 없으셨나요? 이런 도난사고나 이런 황당한 일이 닥치셨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지혜로운 행동으로 대처를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댓글 달아주셔서 함께 공유하면서 지혜로운 공부방 운영, 1인 기업 운영하는 거, 서로 잘 나가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운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또 고생하시는 당신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시는 당신을 응원하면서 화이팅! 오늘 또 고생 많으셨어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